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8월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 너무 더운 역대급 추석을 또 보내보고. 그러게요. 9월도 네. 덥고 네. 이제 드디어 선선한 바람이 분다 싶은 게 어제 오늘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9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과제 진행도 하고 답사도 다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니까 그 처음 뵀던 그 가을이 생각이 나네요. 아, 진짜 우리 네네. 처음에 가을에 만났었죠. 네네. 제가 작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때 오픈 스튜디오 하셨잖아요. 맞아요. 광명에서 할 때요. 네네. 그게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희가 고맙죠. 그때 우리나라 토종 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 나는데요. 네. 그 선생님 답사 다니시면서 더울 때도 그냥 다른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식물학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예. 그 매번 재밌는 정원들을 알려주셔서 그때마다 참 다 따라가 보고 싶던데 오늘은 어떤 정원을 혹시 소개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가보실 만한 정원이나 수목원 추천을 해드리니까 우리 노광준 PD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한편으로 요즘은 다 이렇게 찾아서 다니는 시대인데 나는 일만 했나 보다 이러면서 좀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노 PD님 꼭 가보시게끔 제가 가까운 경기도가 좋지 않은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우리 허 작가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서 이거 말씀하실 때마다 와, 사람들이 이런 걸 막 전국 방방곡곡 다 찾아다니는구나 막 이런 감탄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또 이렇게 오늘의 기후와 저를 또 인연을 맺어줘서 맞아요. 저한테 좀 특별한 애정이 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면 올해는 경기 정원문화박람회를 광명에서 안 하고 네. 남양주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기 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기 때문에 매년 가을에 도내의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하. 올해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내일부터 4일간 열리고요. 네. 네, 주제는 정원 산책, 다산으로 공동체로 탄소 제로입니다. 아, 다산으로 공동체로 탄소 제로. 네. 뭔가 어떤 내용일지 감이 조금 오기는 하는데 네. 이게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일정표 보니까 막 네. 뮤지컬도 있고 통기타 공연도 있고 퓨전 국악도 있고 이런 음악 공연하고 또 시네마도 있고 이거 말고도 그 나무와 관련된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박사님께서 여기 꼭 가보세요 하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행사로는 개막식, 정원 전시, 문화공연, 컨퍼런스, 정원 산업전 이렇게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 정원 박람회를 즐기실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즐기시면 됩니다. 하나는 정원을 감상하는 거고요. 하나는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즐기시는 건데요. 아하, 네. 네. 정원을 감상하실 때는 작가 정원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원 박람회에 가면 정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가장 메인이 작가들이 조성한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 박람회 이번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는 전문 정원 6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 보면 작가들이 어떤 공간으로 어떤 의도로 이 공간을 만들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렇게 정원을 만드는 분도 작가구나. 네, 그쵸? 요즘 정원 작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정원 작가요. 네, 이게 작가 정원은 보통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주제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따라서 어떤 사회상이라던가 중요한 이슈들을 좀 담아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전문정원의 공모전 주제가 다산의 자연정원이었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요? 네. 그래서 정약용과 자연정원 어떤 걸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떠오르는 다산 거? 정약용과 자연 네. 하면은 유배지밖에 안 떠올라요. 아, 그렇죠. 유배지. 다산초당. 네, 다산초당. 네. 그래서 좀 제가 미리 이렇게 당선작들 어떤 거에 있나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정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서양 융합을 통해서 혁신과 성장을 이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 정신을 표현한 그런 정원도 있고, 이렇게 조금 작가마다 다산 정약용을 현대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유 재밌네요. 그러면 이렇게 정원을 만드는 작가분들이 원래는 조경사나 정원사신 건가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미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외국의 그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조경가랑 뭐 시인이라던가 문학가, 음악가들이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네. 이런 게 작가 정원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행사를 네. 즐기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번 박람회에서 준비된 행사는 그 다양한 연령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악 공연, 마술쇼, 영화 상영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조금 더 정원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컨퍼런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요? 네네. 정원 작가들이 나와서 자기 작품을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순서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파트에서 많이들 사니까 자기 정원이 없잖아요. 이런 정원문화 박람회를 가면은 굉장히 대리 만족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기만 저도 해도 가보고 기분이 싶네요. 네, 좋죠. 그리고 아까 또 지금 청개구리님이 평일이라 못 가요 그러셨는데, 청개구리님 이게 목금토일이에요. 3, 4, 5, 6.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가셔도 계속 합니다. 3일만 하는 게 아니라 4일 동안 계속 하는 거잖아요. 내일 그쵸? 또 휴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3일은 또 휴일이고, 정원 박람회가 그 자연을 보여주면서 사회상을 반영한다고도 하는데, 이번에 남양주에 사는 박람회는 다산의 자연정원 말고 또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올해 주제가 다산으로 공동체로 탄소제로라는 거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주제에도 다산이라는 이름의 정약용 선생님의 호잖아요. 네. 여기가 또 지역명이기도 맞아요. 하고 정약용 선생님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성을 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라는 주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면서 네. 현대 사회가 가진 사회 문제 하나인 공동체성을 어떤 정원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조금 구현을 해보는 그런 시도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 정원에서 집중하게 되는 환경 문제. 환경 문제. 네, 환경 문제는 어느 공모전이나 어떤 정원에나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정원에서 많이 보이는 게 기후 변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기후 변화, 이렇게 오늘의 기후 그 메인 DJ님답게 기후 변화로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어려운 질문을 네. 자꾸 하시는. 그런가요? 기후 변화를 정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 저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서 뭐 재활용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상 기후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조금 끔찍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네. 기후 변화를 정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뜨거운 가을에도 살아남는 품종, 덜 추운 겨울에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품종, 이런 걸 중심으로 꾸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기후변화 시대를 지나가는 상상력을 주는 그런 주제에 맞는 그런가요? 네네, 그런 걸 또 시도하시는군요. 네, 그 시민정원이나 학생정원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좀 더 직설적으로 뭐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전문 작가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하곤 하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작년에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주제와 작년 프랑스 쇼몬 가든 쇼 주제가 기후변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작가마다 그걸 재해석하는 방식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좀 크고 모호하고 큰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던가 원시적 생태, 자생식물, 물순환, 아리백, 탄소 저장 숲, 이런 주제들로 해서 자기의 정원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탄소 저장숲, 자생식물 이런 건 금방 상상이 되는데 아리백을 정원으로 어떻게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태양광을 네. 세웠을까? 작년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요 주제들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아하.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서자유 박사님과 함께 남양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샵 0999로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원모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우리 이 빗물 8255님 아까 새싹 문자 주신 분께서 쌀이 필요한 한 사람입니다. 빗물 정원 보내주셨는데요. 빗물 정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박사님께 처음 들어보는데 아, 정말요? 네, 오, 어떤 네. 건지 네. 또 이게 기후 변화와 자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빗물 저금통 뭐 이런 건 들어봤어요. 네. 근데 빗물 정원은 오늘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무지해서. 제가 네. 오늘 독특하진 않지만 특별한 소식을 갖고 온 게 많네요. 네네, 그럼요. 아까 초반에 그 사람들이 별나다고 하셨는데 별난 소식은 아니지만 특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네. 빗물 정원이라는 게 빗물이 이렇게 도시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조금 더 정원에 가둬두게 만든 정원 그런 아. 개념으로 만든 것들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도시에 불투수 포장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도 바로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또 토양에는 또 물이 부족해서 다시 관수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고 빗물이 잠시 머물게 해서 토양 내에서 조금 천천히 흡수되게 해서 도시 홍수도 막고 물 순환도 유도하고 그리고 생태적 기능도 하고 도시 경관도 향상시키는 그런 게 빗물 정원입니다. 아, 그 불투수면이라고 하시니까 공부한 게 생각나는데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해 주신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도시를 대부분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걸로 바닥을 쫙 다 깔아버리니까 네, 비가 오면 흡수될 곳이 없어서 그대로 하수구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빗물 저장고, 빗물 저금통 같은 걸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도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그 기왕이면은 그게 나무를 심고 풀을 심을 수 있는 정원으로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빗물 정원, 레인 가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비가 많이 올 때 일단 빗물을 가두어두고 그 물을 갖다가 지형을 오목하게 만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네. 근데 요즘 또 안 그래도 태풍 소식이 가을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오는데 태풍 하면 지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 플러스 폭우로 인한 그런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공간들을 유효 녹지들을 가지고서 빗물을 조금 가두어두고 흐르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심 안에 어떻게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면적을 만드는 거네요. 빗물 정원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의 기능들이 더 들어갑니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여기에 오목하게 해주면서 그 안에 집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두기도 하고요. 네. 또 처리해서 다른 곳으로 모아두는 공간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서 빗물 정원이 나가는데 저도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사진을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길 다니면은 그 흙이 있는 가로수 있는 면으로 흙을 쭉 놔두는 그런 것도 다 빗물 정원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흔히들 보시는데 네. 아 이게 그런 기능이구나라는 것만 인지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게 빗물 정원인지 몰랐네요. 아하. 그러면 저게 무슨 그 밑에도 시멘트여가지고 잠깐 물이 흙에 흡수됐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 시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또 필요한 것에 보내는 네, 송수 시설이 있고. 네. 아하. 큰 범위에서는 그렇게 큰 시설에서는 이렇게 집수해서 가둬두고 네. 어떤 물 탱크 같은 것들을 놓아두는 경우도 있고요. 작게 이렇게 녹지에다 놔두는 경우에는 어떤 필터링을 해서 다시 그 녹지로 스며들게끔 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도 있고요. 아, 이게 네. 크기에 따라서 네, 밑에 여러 물 가지. 그릇이 아주 클 수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럼 이게 땅에 물 그릇을 만드는 건데요. 네네. 여러분 우리 보이는 라디오 혹시 보시면은
자료, 사진, 그림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나무 밑에 흙이 있잖아요. 그 흙 밑에 다시 물 저장고를 만들어 두는 그런 셈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되게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홍수 예방, 그리고 물 전략, 이게 너무 기본이겠죠.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식물도 이 양분 전달을 해줘서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연 그 정원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물이거든요. 네. 빗물을 최대한 활용할수록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정원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 중립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게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개수 기준으로 해서 물 1리터가 0.322g에 332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든요. 물 1리터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1년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만 해서 약 10만 5천 리터라고 하니까 물 사용만으로 한 사람이 1년에 약 35kg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네. 이걸 더 거대한 면적의 정원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물에게도 양분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빗물은 기본적으로 약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토양은 알칼리성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화를 시켜서 토양이 양분 흡수를 잘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빗물에 어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식물도 되게 좋아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피부에 가장 좋은 게 약산성이라고 그러는데 빗물이 약산성이구나. 그래도 맞으시면 안 됩니다. 네. 6481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듣고 서자유 박사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빗물 정원 얘기해 주시면서 도심의 도로변이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우리가 길 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곳이었네요. 가로수 네. 있는데 쭉 이렇게 흙으로 네. 놔둔 그런 곳이 이제 빗물 정원인데, 이건 말고 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띠녹지가 되어 있는 곳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보실 때 이렇게 초화류라던가 자갈이 조금 이렇게 있다 네. 하면 그게 빗물 정원 용도로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빗물이 흘러들일 때 약간 그 찌꺼기와 도시 먼지가 되어 주셨는데 먼지들과 그다음에 네. 토양이 유실되지 않게끔 그런 장치로 초화류하고 자갈들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빗물 정원의 용도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 안에 보면 어떻게 집수 시설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화류라 하면은 작은 꽃들이나 네, 그 작은 꽃들이나 이 풀 같은 걸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띠녹지에 그렇구나. 그 꽃 저거를 왜 저렇게 띄엄띄엄 그렇군요. 심어놨지 그럴 때가 네네네. 있었는데 자갈이나 이게 그 밑에 빗물 정원이 있는 거군요. 저장고가. 네. 그러면 거기서 물을 모아놨다가 필요한 곳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걸까요? 땅 밑에 이 배수관이 막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토양으로 흙으로 갈 수 있게끔 했고, 작은 공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떤 용도를 통해서 크게 만든 경우에는 집수관을 만들고 거기 송수관을 만들어서 물탱크로 저장되게끔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자체가 큰 물탱크인데 밑에. 위를 녹지로 덮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네. 그 자체가 물탱크인데. 네, 공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곳에 네, 이미 많은 만들어져 곳에, 있나요? 굉장히 많은 곳에 도시 시설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몰라서 그렇지 다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네, 정말 올해 폭염이 길었는데 네네. 빗물 정원이 이 폭염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잘 모르지만 빗물을 활용해서 폭염에서 나무나 식물을 보호하거나 도심에서 빗물을 사용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쉬운 예로 네. 혹시 가로수들 이렇게 보면 가로수에 물주머니가 커다란 게 달려 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네, 저 왜 달아놨지? 이러고 보면서. 아, 정말요? 네.
아, 그거 왜 달았는지 궁금하셨어요? 네네. 아. 저 비닐을 저렇게 막 달아놨지? 네네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점적 관수용 물주머니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점적 관수용 물주머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점적이라는 것은 아주 작게 관수를 해주기 위해서 설치한 물주머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통 비료 포대라고 하는 네. 이런 사이즈의 30리터 정도 되는 거에 이렇게 주사 바늘처럼 관처럼 이렇게 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양에다 꽂아 놓고 거기서 아주 물이 조금씩 흐르게끔 하면 아주 이제 최소한의 그 생존을 위한 물들이 전달이 되게 만든 건데요. 이게 폭염이나 갈수가 좀 심한 시기에 네. 나무들한테 필요한 물을 조금 지속적으로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그 물주머니에 영양분도 같이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그 링겔 주사라고 네, 하나요? 맞습니다. 그 영양 주사 맞고 사람들 그러는 것처럼 네네. 나무한테 그런 주사를 놓는 거네요. 이게 네. 물 주사. 사실 그 녹지를 관리하는데 그 관리비 중에 물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점적 관수로 해서 시간텀을 좀 오래 두게 되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효율적이죠. 큰 물탱크로 이게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기간 이렇게 필요한 양만 줄 수 있으니까 네.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물 아끼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식생 수로라던가 식생 여과대, 투수성 포장, 아까 불투수 포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투수성 포장이라던가 빗물통 이런 방식들을 적용하는 거를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저영향 개발은 네, 영양을 적게 주는 개발이다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영향일까요? 안 좋은 영양이니까 그렇죠. 적게 주겠다는 네,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도시화나 산업화 때문에 생긴 악영향을 줄여준다는 어떤 그런 큰 의미에서 쓰는데 공법적으로는 이 물순환 기법들의 네. 이 저영향 개발,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LID 기법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데요. 주로 물순환 기법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많이 적용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흡수할 수 있는 포장을 한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물 저장 그리고 빗물 정원 같은 경우 네. 이런 뭐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든다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그러면 이런 청취자분들이 빗물 정원처럼 저영향 개발을 우리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참여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네, 있습니다. 그 정원이나 텃밭 또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빗물 저금통 또는 가정용 빗물통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해서 구비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양한 모양이라던가 크기의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물을 고이게 해서 받아두면 이게 오염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빗물이 들어가는 그 유입구에 거름망 같은 거를 좀 설치해서 먼지 같은 거, 그다음에 부산물 같은 걸 좀 필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아까 그 자갈을 깐 것처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나오는 출구를 위아래로 2개 정도 둬서 맨 아래는 또 찌꺼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있는 중간물을 좀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녹조가 잘 끼는 편이니까 뚜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일까요? 이 지자체에 따라서 빗물 저금통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 지원금이 나오나요? 이런 네, 건? 그렇습니다. 중요하네요. 네네. 이게 지자체마다 지원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개인, 학교, 공동주택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설치비의 90%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빗물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빗물 저금통을 지원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서 도심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죠. 네.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도시 안에서 물순환을 가급적이면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하는 게 있죠. 네. 근데 저는 정원이나 텃밭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빗물 저금통, 가정용 빗물통을 사면 좋은데 정원이나 텃밭 주택을 가진 분들을 부러워하는 저 같은 사람. 네. 여기에 만약에 도심 물순환에 좀 더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혹시 아파트 단위에도 지원이 될까요? 네, 여기 말하는 공동주택이 아파트 단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건물들, 친환경 건물들은 중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아, 그 그게 기차역 이거 가면 가끔 화장실에서 중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빗물인가요? 네, 빗물도 아. 있고 여기에서 깨끗하게 사용이 되었던 물이 정화돼서. 정화돼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결국 기후위기 대응에 물 사용이나 물 순환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군요. 네, 오늘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율 선생님과 남양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이야기도 들었고요. 목금토일? 목금토일이죠. 목금토일. 네, 네, 3, 사일간. 4, 5, 6. 5, 6. 네. 네. 목금토일 남양주에서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진행이 되고요. 또 물순환을 활용해서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빗물정원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매번 이렇게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는 아닙니다. 깊어진 가을에 또 뵙도록 네. 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가을이라서 정원 행사가 앞으로 더 많이 열릴 거니까요. 좋은 행사들 찾아서 다니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